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상선의 지난 1분기 영업손실이 1,63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2,2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5%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5,4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했습니다. 쿠쿠전자가 1분기 매출액 1,946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2.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5% 감소했습니다. 휴젤이 1분기 매출액 227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7억 원, 7%, 영업이익은 8,518%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한 3,2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1분기 2,2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이후 1분기 기준 6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게임빌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3억 4,4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콘텐트리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9억 9,9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시장 여전히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그래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잘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코스피 오늘 따라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정확한 시황 분석에 더해서 접근 가능한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의 점프업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고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 눌림목을 즐기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시장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의 반등폭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눌림목이었죠. 어제 1960포인트를 찍고 다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스탠스 방향 자체는 상방향으로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자면 눌림 시에 눌림목이 들어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예상대로 글로벌 증시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쪽 저점 라인이라고 그러죠. 지지 라인,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다시 반등의 모색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탠스, 역시 스탠스 자체는 윗방향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대응 전략은 뭐냐면, 다우존스가 어제도 마찬가지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모멘텀을 작용했고, 애플, 워런 버핏이 투자의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애플 차트는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 오늘 또 한 번 더 윗방향으로 봐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쌍바닥, 저점에 쌍바닥 잡고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저항대는 4,800포인트, 4,800포인트를 넘었으면 윗방향은 열려있다. 방향 자체도, 상방향으로 보면서, 테스트를 한다. 그럼 저항대가 있거든요. 저항대가 있는데, 요 라인들도 무난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돼요. 자, 일본 쪽도 볼게요. 일본 쪽도 어제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역시 저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를 저점을 잡고 다시 양봉이 쓰면서 예를 들어서 2,8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는 펀드 가입이 유용하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네요. 자,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도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유가가 시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시장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역시 지수 마찬가지로 어제 1960포인트, 그 라인에서 양봉을 땡기면서 그나마 1967포인트에 끝났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윗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적 자리입니다. 이적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재차 1990포인트, 1994포인트 여기 저항 라인까지는 바로 들어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 역시 쉴 때 매수를 하는 관점을 갖자도 유효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재차 상승의 폭을 두고 있습니다. 750포인트까지 저는 과감하게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은 저점 IT 쪽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S,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쪽으로 저가 메리트가 발생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가 IT 쪽 저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매수의 관점 저가 메리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지수는 지금 플러스 5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이렇게 출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아침에 세계 시장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호가에 크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크라운제가, 성문전자, 자, 큐로콤, 지엔코, 그 다음에 롯데제과 이런 쪽으로 매기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글로벌, 그 다음에 AMP, 우리넷, 노르올릭스, 그 다음에 이온 컴포텍, 그 다음에 바른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강하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제는 반기문 어제도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반기문 관련주들이 인맥주들이 크게 시장에 이슈가 돼서 시세를 내줬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가겠죠. 어제 피로감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오늘 대형주로 매수세가 조금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대응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삼성 SDS 이쪽 대형주 저가 메리트가 정확히 나와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IT군들을 하나하나씩 저가 메리트 발생됐을 때 사서 저가에 매수를 해서 끌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아마 투자자분들에게 괜찮은 수익률이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대형주 공략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000포인트를 레벨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특히 가격 메리트 있는 저가 과대 납폭주나 그 다음에 IT 그동안 못 갔던 정유, 화 이쪽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IT 쪽으로 선별적으로 매수가 유효해 보이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쉴 때 즐기는 그런 시장이 될 듯해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출발은 야간 선물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35 오늘은 최대 플러스 5포인트, 최소 3포인트 이렇게 플러스 출발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지치지 않는 시장이 될 겁니다. 올라가면서 저항권은 있지만 스탠스 방향 자체는 2,0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눌림목이 들어온다 해도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눌림목일 때는 매수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2,000포인트를 열어두고 가격 메리트 있는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황소개구리 점프업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황소개구리 김영구였습니다. 자, 길을 넣어드릴게요. 자, 개굴개굴 팍팍.
네, 기 고맙습니다. 자, 눌림 매수 기회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오늘도 주셨고요. 저가 메리트 있는 아이들 대형주 공략하자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49분입니다. 개장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또, 큐로 삼형제가 좀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엔코, 공시가 나왔죠. 지엔코가 계열사의 스마젠 주식 중에 116만여 주를 한 53억 좀 넘는 금액에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마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즈 백신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 시험을 위한, 인수, 그리고, 자금 투여,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젠 부분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또 큐로콤에서 153억의 주주 배정 증자, 종속법인은 스마젠이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자금 마련을 위해서 152억여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결정 공시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스마젠의 큐로 관련주들이 자금 투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어떤 임상 준비를 하려고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다. 지금 큐로콘 같은 경우 시간외로 68만여 주 예상 체결가 2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로 100만여 주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로 22만여 주에 예상 체결가가 9%니까 아마 세 개 다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이콘텐틀인데요. 제이콘텐틀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고요. 이게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540% 정도 지금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메가박스에서 좀 호실적이 나온 부분이 굉장히 좀 기여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메가박스 실적 개선이 일단 굉장히 좀 눈에 띄었다. 1분기 전국 관객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는 했는데 메가박스 관객수 감소가 좀 시장 감소수 대비해서 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좀 잘 나왔다. 그리고 메가박스가 백업했던 셜록, 동주, 그리고 런던의 스폴른 이런 영화들 그리고 드라마 유통 쪽 이쪽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외로 17만여 주고 예상 체결가 4% 정도 되는데 아마 오늘 좀 이평 돌파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다음에는 좀 5,000원 넘어서면은 6,00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잘 유심히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CMG 제약입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 어제도 좀 상승이 좀 나는데 이게 지금 2,000원대부터 거의 5,600원까지 다이렉트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소폭 조정기에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유는 일단 CMG 제약의 지분 구조를 좀 보면 CMG 제약을 들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차바이오텍이거든요. 근데 어제 차바이오텍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차바이오텍이 굉장히 좀 무겁다 보니 이 CMG 제약 매기가 좀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가벼움 때문이죠. 그래서 움직임도 많고요. 그리고 또 CMG 제약 같은 경우 보면은 이 CMG 제약이 하는 치료제가 뭐냐면 CMG 제약이 하고 있는 게
국내에 하고 있고요. 뭐 태양광도 하고 있지만 이 제약 사업을 이 셀라트 팜코리아와 합병을 거치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존의 다른 사업군이었는데 제약적으로 좀 바뀌었고 모회사가 이제 차바이오텍이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받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시가총액이 4,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현병 치료제 관련된 CMG 제약의 이슈는 뭐 여전히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세가 좀 나오는 거 보니까는 뭐 9만 1,000여 주에 2.6%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지금 고가권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도 아마 좀 여기는 다시 한번 좀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분석 자세히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김건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 하실 분 보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포증권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주춤하면서 어느새 코스피가 196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의 좀 방향성 잃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좀 움직임이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런 좀 이유들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은 저번 주에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좀 결과치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대감이 좀 한 차례는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이유들을 좀 본다면은 어쨌든가 이제 그동안에 좀 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좀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사라진 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외국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크게 수급적 이탈이 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수들은 좀 방향성 좀 잃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오히려 좀 시장보다 좀 개별 종목별로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좀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미 1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단기적 이슈가 있는 종목별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이슈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움직임 확인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도 영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사실 그런 부분도 외국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또 이벤트가 좀 남겨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6월 이제 FOMC 회의가 있다라는 점도 외국인 움직임에 조금 더 둔화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제 G2에 경기 지표가 뭐 크게 이제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나빠졌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분위기 자체는 좀 심심하다라고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지수의 방향성 확실하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좀 어떤 또 큰 변수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의 경우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다면은 사실 시장 자체도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먼저 좀 더 파악을 하신 뒤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종목별 대응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2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종목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업종별로 본다면은 좀 게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의 경우가 사실 어제도 이제 네오즈 게임즈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게임 회사의 실적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비교적 좀 좋은 실적들을 좀 내놔주고 있고요. 사실 게임주의 경우 특히 이제 2분기 때 보면 이제 여름방학이라는 좀 기간이 있기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성수기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좀 게임 산업이 좀 정부에서도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게임 산업을 위해서 하나의 좀 정책적인 마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게임주의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어떤 좀 동남아 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업체들의 해외 매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접근 가능한 종목 게임주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197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두견 전문가님 오늘 장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코스닥 한번 장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장주 중심의 포트로 단기간에서는 성장주 중심의 포트로 한번 구성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현재 최근 장이 조정을 받았고, 미국의 경기 지표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조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성장주가 다시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잠시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성장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업종 중심으로 한번 구성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종목은 적립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수하실 것을 권유해드리면서 체크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개장 직전입니다. 저희 오프닝벨 이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7일 이 기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업종별 기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 빨간불 켜면서 좋은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0.16% 오르면서 125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LG디스플레이 낙보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밑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 6%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지금 조선주 보시면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 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0.75%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포스코 오늘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 1%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또 지금 건설주를 보시면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현대건설까지 모두 지금 잘 오르고 있고요. 금호산업과 삼부토건까지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전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증권주 역시 잘 오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전일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0.3%가량 오르면서 197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오르고 있습니다. 703포인트대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기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장 분위기는요, 김진경 연구원님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다행히도 오늘 좀 오른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25% 상승한 197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의 경우 1960선까지도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장 우려감이 좀 확대가 되었지만은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1970선 그리고 1980선까지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1970선에서 거의 2000선 사이에 좀 큰 그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이 매물대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일단 뭐 시장 안에서 뚜렷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1900 그래도 55선을 꼭 지켜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일단 오늘 장에서 본다면은 외국인 수급에 힘이 조금 받쳐줘야 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 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1970선 좀 후반대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 좀 분위기 본다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전력의 경우는 좀 1%대 상승 추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그럼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출발은 좀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등과 같은 현재 좀 약박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스권 장세 예상해 주신 가운데 코스피 그래도 1970선 후반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유주가 잘 오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잘 오르고 있고요. 화학주 LG화학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씩 조정을 받아왔던 정유화학주 오늘부터 다시금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본다면은 올해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뭐 어떤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좀 모멘텀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터라 앞으로 또 반영이 될 만한 좀 재료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지라도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인다는 좀 말씀은 아닙니다. 추세가 꺾인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조정 흐름이 필요한 뒤에 다시 한번 어떤 좀 정유화학주만의 어떤 좀 모멘텀이 나타나줘야 그때 본격적인 좀 반등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를 보시면요. 롯데제과가 지금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서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롯데제과의 경우는 사실 이제 롯데그룹주 좀 작년부터 이슈가 컸었는데요. 일단 롯데제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이제 하나의 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자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온 면도 있습니다. 오늘자에서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또 바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홀딩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제과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300만 원이 넘을 뻔했던 좀 황제주로 불렸던 롯데제과인데 액면 분할이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들의 어떤 좀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액면 분할을 통해서 또 하나 그 회사가 또 앞으로 좀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은 좀 미래로 좀 계획을 한다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편적으로 액면 분할의 경우는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점이 바로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액면 분할하는 이런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좀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격 매수를 제가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롯데제과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어떤 주주들한테 좀 가치 있는 좀 회사로 좀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또 롯데제과만의 또 어떤 좀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차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개선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좀 싸지면서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만요. 일단은 액면 분할로 인한 급등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로 그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 네, 지금 코스닥 개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로는 701.81포인트, 등락폭은 0.35포인트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등락률은 0.05%로 초반에 했던 지수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498개로 좀 하락 종목 470개로 현재 상승과 하락 종목이 현재 비슷한 지금 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신다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현재 경기 지표 자체가 혼조세를 보이는 입장에서는 성장주가 다시금 조금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기술적 분석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700에서 720포인트까지는 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등락률 마이너스 0.1%로 현재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위인 카카오도 현재 등락률 0포인트로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3위 동서 종목을 보시면 이제 0.62%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소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코미팜인데요. 코미팜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7위에 위치해 있고 플러스 0.78%로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도 현재 0.99%로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상승 흐름 보여줬던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도 1,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현재 0.82%로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그동안 또 제약바이오주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휴젤이 잘 오릅니다. 네.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역대 최고 실적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휴젤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어제 그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한 경향이 있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무조건 참고하셔야 될 점은 항상 급등이 나오면 그 급등에 맞춰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정이 되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항상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5일선을 정배열 상황에서 이제 5일선을 조정을 받으시는 모습이 포착될 때 매수를 권해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조정 시 매수하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0.93%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분위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수급과 업종별 분위기는요, 김진경 연구님이 봐주시죠. 네, 현재 이제 거래소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83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에는 248억 원 정도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좀 파악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장 막판까지 그래도 꾸준히 좀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 좀 대부분 업종 위주로 좀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철강 금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료 장비, 운수 장비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요즘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전장 안에서 상하이 지수가 또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업종별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본다면은 그래도 좀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료 업종, 아무래도 롯데제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음식료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현재 4.55%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의 경우도 소폭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이제 철강 금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업종별 업종별 흐름 본다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음식료 업종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외국인 장 막판에 수급이 돌아설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음식료 업종 오늘 롯데제과와 크라운제과의 액면 분할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액면 분할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자, 그렇게 오늘 은행주 같은 경우 잘 오르고 있는데 은행주는 오늘 왜 오르고 있나요? 글쎄요, 은행주의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받기도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 뭐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이슈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래도 예전보다는 경계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크게 타격을 받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경우 앞으로 기준금리에 관한 이슈보다는 경기 회복에 관한 이슈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포스코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로 대표되는 철강주 랠리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조금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 초에 가장 많이 오르기도 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 너무 조금 기대가 좀 컸었는지 일단은 차익시험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121선 부근이죠. 한 19만 원 선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121선 부근에서 바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121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6만 원, 15만 원 선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포스코 흐름 아직까지 방향성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콘텐츠주 쪽에만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과 업종 분위기 손동현 전문가님이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3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억의 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6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지수를 조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현재 마이너스로 현재 돌아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코스닥에서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지난주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왔던 점에서 코스닥이 다시 기관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보다는 계속적으로 종목별 이슈가 있는 코스닥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번 종목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현재 뚜렷하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없지만 현재 코스닥 컴퓨터 서비스 같은 업종이 플러스 1.42%로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종이 목재 0.6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코스닥 건설 업종도 0.48%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은 현재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세 흐름을 보였어도 지금 코스닥 전체 지수를 견인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꺾인 건지 궁금한데요.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원 20전 하락한 1177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1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일 1180원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밤사이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하고 뉴욕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또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부각으로 인한 달러인 상승 역시 글로벌 달러 강세를 주춤하게 만든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달러와 약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역외 시장에서 달러는 역외 달러 매수 일정 부분 유지되면서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보합권인 1180원 50전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다만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1170원대 후반에서의 수출업체 내고 물량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압력이 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요일 새벽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4월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관망세에 1170원대 초반까지의 하락은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여 금일 1170원대 중후반에서의 좁은 범위의 등락 흐름 예상합니다. 금일 장중에는 최근 집도 부진과 함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위안화 동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74원에서 1182원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170원대 중후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1180원 이상으로 오르긴 어렵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외국인 수급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지 부쩍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바로 저 PBR주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PBR 1배 이하 기업 위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 강세를 이끌었던 건요. 이제 미래에셋대우로 한 배를 탄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대우증권이었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증권주 그리고 증권주 전망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 개선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이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저 PBR주라고 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위주로 샀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좀 외국인을 굉장히 좀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등도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좀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올해 1월부터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외국인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시장 자체에 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종목별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서 본다면 사실 외국인이 뚜렷하게 그렇다고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도 좀 부족하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외국인이 좀
들어올 종목 위주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에 좀 들어왔던 종목, 이제 포스코라는 현대건설, 그리고 한국전력 등 이렇게 좀 들어왔던 종목들도 공통점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또 낙폭 과대가 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좀 들어온 면도 있었고요.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또 이미 좀 바닥을 좀 다진 후에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올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는 또 앞으로도 또 굉장히 또 낙폭 과대주에 좀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이미 올라타는 거 달리는 말이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의 좀 이익을 위해서 서서히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번 주의 경우는 사실 시장에 뚜렷한 이슈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다른 이제 사업성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두셔야 외국인의 움직임에 같이 함께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외국인이 그동안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짚어주시면서 포스코, 한국전력으로 많이 좀 매수가 쏠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낙폭 과대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또 들어갈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선 충전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슈들인데요. 사실 무선 충전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냥 단순한 무선 충전이 아니라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좀 기기를 달겠다라는 이제 소식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좀 자동차 안에서 그냥 이제 달리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자동차 함께 좀 접목을 시키면서 자동차도 좀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주의 경우도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좀 자동차주의 경우 사실 이제 경기의 좀 분위기에 좀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또 스마트카 좀 여러 가지 좀 자동차 좀 새로 이제 신제품을 좀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업종에도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무선 충전 그리고 전기차 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종목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 주 안에서 그래도 현대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이제 제가 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차종을 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차만큼 다양한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기계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국내 차가 가장 큰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번에는 좀 해외에 있는 자동차 업체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가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의 경우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13만 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13만 원 정도가 조금 지지 라인을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3만 원 선 이탈을 하지 않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짧게 봤을 때는 15만 5천 원 선까지는 그래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해외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본다면은 어떤 조금 안 좋은 좀 소식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반사익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안에서 좀 악재들이 좀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대형주로서 제가 현대차로 좀 매력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주로 일단 낙폭이 컸지만 바닥을 다졌던 현대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초부터 잘 올랐던 낙폭 과대주 외국인이 많이 있었던 포스코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 잘 오르다가 좀 꺾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자, 송동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포스코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추가 상승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스코를 얘기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현재 저평가 종목이 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PBR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의 유형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개선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종목을 꼽자면 현재 세 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포스코와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우리은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의 특징은 이제 저평가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경기 개선과 실적 기대감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급속하게 이제
그 주가가 오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오버슈팅 된 경향이 있어서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해야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 개선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의 관점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주 자체도 저평가 상태에서 저평가 상태라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감이 있어야 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이 그리고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포스코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 원자재 가격 상승, 배당 수익률 이 높다는 점,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국전력 역시 2분기까지 그런 비용 절감 확대 효과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자체도 6%에 머물고 6%라는 높게 현재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세 차익 면에서 보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용 절감 확대가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 분기부터는 또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은행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무려 5%에 이제 육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역시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럼에도 아직 PBR이 0.5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배당을 봐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우리은행도 매수 관점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 그리고 우리은행까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국전력도 실적 개선 계속 가능하며 우리은행까지도 좀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 PBR주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추가로 관심 가져볼 만한 저 PBR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 PBR 종목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 업종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바로 포스코뿐만 아니고 현대제철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화학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현재 PBR이 0.78배 정도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2분기에도 강한 실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화학하고 현대제철 정도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로 현대제철과 국도화학 그리고 증권주까지 추가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권주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많이 잘 올랐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13% 오르고 대우증권이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두 회사가 합병 계약을 확실히 체결을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급등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죠. 오늘 이 증권주들 하루 만에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증권주 전망은 먼저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단 증권주들이 잘 올랐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증권주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 합병 기대감이 이전부터 많이 올랐고 결국 어제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주가 움직임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 결의를 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의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 청구 가격이 미래에셋 증권이 23,372원, 그리고 대우증권이 799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 가격 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 당국에서도 대형 증권사에 대한 그 육성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고 두 회사 이제 대형 국내에서 이제 1위 증권사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자사주 활용이라든지 지배구조 변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익성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향후에 좀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합병 가액 한 미래에셋증권은 한 23,000원대, 그리고 대우증권은 한 8,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주가는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부근에서만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 증권주 단기 기대감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과 펀더멘털 측면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하방 경직성은 다지고 있지만 증권주 앞으로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증권주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다음 달이라든지 다다음 달 6월에서 7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의 모멘텀이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다소 좀 관망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증권주 보수적인 시각 주셨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관망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회사가 합병 계약을 드디어 체결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을 했었고 어제 증권주들도 이에 잇따라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좀 증권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났는데 대부분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죠. 삼성증권부터 해서 대신증권, 키움증권, 동부증권까지 모두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증권주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증권주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증권 회사 자체가 좀 구조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합병 이야기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본다면 사실 증권 회사가 그렇게 조금 양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주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본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좀 실적 개선 분위기도 이게 이제 증권사의 좀 어떤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도 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주식시장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이제 고령화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새로운 투자처를 좀 마련을 하기 위한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발달이 된다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업종이 바로 증권주이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는 만약에 접근하실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증권주 안에서 좀 탑픽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래도 키움증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가 그래도 꾸준하게 어떤 조금 비대면적 이제 거래 계좌를 좀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키움증권이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가진다 한다면 바로 지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다른 회사 대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점도 좀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증권사가 또 키움증권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조금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면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증권 업체들이 좀 실적은 좀 부진하게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매수 관점보다는 한 61선 부근이죠. 한 64,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신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거의 좀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죠. 바로 목표가 7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주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키움증권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보니까 또 어제 많이 올랐던 미래에셋증권이 4%대 내리고 있고 대우증권도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금융지주가 4.5%가량 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일인가요? 일단은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본다면은 지금은 차익시장 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우도 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세로 보였었는데요. 일단 합병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 이슈만으로 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이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우 그냥 단순한 차익시장이다라고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안에서 합병 관련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시너지 효과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좀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어떤 이제 뭐 결과를 좀 내놔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단순한 이슈로 인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그래도 증권사 안에서는 좀 대형 업체이기도 한데요. 지금으로서 이제 박스권 하단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한 42,000원 정도를 그래도 다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하지만은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좀 박스권 상단 부분 46,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증권주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시장이 요즘 좀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또 6월 증시 같은 경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경계심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송동현 전문가님은 조금 전에 증권주 관심주로 짚어주셨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 증권주 전망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증권주를 제가 보는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 물론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그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를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권업종은 앞으로 경기 전망에 좀 달려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경기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가장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바로 증권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 때 항상 증권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지표와의 호조, 다음에 이게 유럽의 드라기 효과로 인해서 현재 유럽 지표도 점차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주식시장 움직임이 좋게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증권업종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더 시세 차익을 높게 얻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선취매를 하셔서 증권주를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업종 자체도 현재 가치적인 면에서도 현재 PBR이 1배 미만에서 여전히 거래를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개선될 움직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성강통 여부도 증권업계의 큰 이슈인데 7월에서 8월에 성강통이 실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역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집하는 흔적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려하실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도 이제 토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 자체도 긍정적인 흐름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면서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까지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혜태제과식품이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크라운제과, 보성파워텍, 롯데제과, 쌍방울까지 검색 상위 순에 올랐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도 보신다면요. 대우증권과 쌍방울, CCS, 보성파워텍, CMG제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이 오늘 대단합니다. 먼저 혜태제과식품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미 공모가 이후 많이 올랐는데 김진경 연구원님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일단 혜태제과의 경우 사실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술적인 흐름을 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규 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혜태제과 식품 이제 과열 논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 지금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일단은 뭐 주가가 초반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혜태제과 식품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일단 단순한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태제과 식품이 좀 예전에 주시장에 상장이 되었지만은 다시 이제 재상장된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재상장이 되면서 혜태제과 식품만의 어떤 좀 기대감만이 또 다시 한번 좀 불어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부터는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롯데제과 그리고 크라운제과까지 액면 분할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라운제과는요, 자회사인 혜태제과 식품이 상장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덩달아 기대감도 받으면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송동현 전문가님,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액면 분할 이후 움직임 어떨 거라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 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제과와 크라운제과가 둘 다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서 현재 상한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는 원래 혜태제과를 원래 거래를 하고 싶으셨으면 이제 크라운제과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혜태제과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크라운제과도 현재 그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이슈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이제 크라운제과가 상한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300만 원대의 높은 그 가격대였지만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 자체는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슈는 우량한 종목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좀 더 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도 업종 자체도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업종이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과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반기문 정치 테마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보성파워텍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테마가 끝난 건지 조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쌍방울이 뒤늦게 반기문 테마주로 편승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반기문 테마주가 이제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하실 구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특히 보성파워텍의 경우는 좀 연일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무섭게 상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의 경우는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갔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지는 아무도 좀 모르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보유하신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치 테마주가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예상치도 못하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그렇다가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는 또 이제 고점에서 좀 잡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지 말자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쌍방울이 사실 예상치도 못하게 반기문 테마주를 뒤늦게 편승이 되었습니다. 쌍방울의 경우 오늘자 이제 큰 폭으로 상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반대로 또 차익시험 매물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아니면 도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신규 매수라든지 최근에 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 이 비중 축소하시면서 역시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테마주 옥석 가리기에 보는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새만금 신공항 테마주로 디젠스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에이스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디젠스가 추천가가 1680원이었는데요. 177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되었으나 기간 조정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현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디젠스 같은 경우는 앞번 주 화요일인 10일 국토해양부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 부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디젠스가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부각되는 만큼 새만금 신공항 수혜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현재 흐름 손절선은 1650원을 손절선으로 정하고 이익 실현가는 18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마다 매수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디젠스 손절가 1650원, 목표가 1850원 주셨고, 조정 시 매수 관점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봐야 될 테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VR 테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올 초 출시되기 시작한 VR 기기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IT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어 VR의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고, DVD방, PC방처럼 조만간 VR방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최근 VR 기기들과 출시되는 게임, 영상, 탐험 콘텐츠들을 모두 한자리에 체험해 볼 수 있는 VR방 1호점을 6월 오픈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와 연계되는 한 업체가 밝힌 바 있습니다. PC방이 아니고 이제는 VR방이라고 부르며 2020년에는 VR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1,100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시장의 규모입니다. VR의 확산 속도가 예상과 달리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와 더불어 VR 테마가 이제 개화기인 만큼 VR 시장에 우리도 큰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네, VR 테마를 다시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VR 테마주, 세니트로 수익률을 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VR 테마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볼까요? 네, 오늘도 세니트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니트 제가 추천가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주신 종목인데 오늘 또 다시 가져와 주셨는데 그만큼 좀 강조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의미신 것 같거든요. 오늘 또 들고 오신 이유가 딱 있을까요? 네, 세니트가 지난 2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VR 게임 개발 업체인 비주얼 샤워 주식을 취득하면서 세니트가 VR 관련주로 분류되었는데요. 비주얼 샤워 3차원 가상 현실 시스템, 즉 VR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VR 직접적인 관련주일 뿐 아니라 이미 VR 게임이 출시되었고 현재 배포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VR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 샤워는 중국어판 게임의 출시로 중국 진출 소식도 기대해볼 만한 구간에 있어서 5기업인 세니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1분기 매출이 약 2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1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5%라는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하락 마감하여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세니트의 가장 큰 매력은 실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매년 급성장 중이고 특히 영화 상영업에 진출하면서 2015년부터 영화 상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 곡성 흥행 성공과 영화 관람비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극장 건물을 사들이는 등 극장 상영업마저 큰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2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지목되고 있고 현재 2,000원 초반대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니트는 VR 테마주로도 또 시장에서 서서히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적적으로도 매력적이어서 꼭 VR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 호전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저평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니트 같은 경우 지난번에 주셨던 목표가 2,700원대를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의 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손절가와 목표가 정해 주신다면요? 네, 앞번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조정을 했는데요. 손절가는 지금 이제 2,250원을 하고, 일자 목표가가 앞번에 2,700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3,5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3,500원도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3,5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큰 수익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판단한 후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 세니트 목표가 3,500원으로 상향해 주셨고요. 손절가 2,2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진 시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